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갑진년 2024년도가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을사년이죠. 을사년에는 과연 2025년도에 바뀌는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2월과세가 주식 증여할 때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2월과세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관련된 건들이거든요. 증여한 이후에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2월과세를 적용하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여한 다음에 바로 팔아도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2025년도부터는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바로 팔게 된다면은 2월과세를 적용합니다. 단 2월과세 적용 기간이 부동산 10년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다음에 1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지만 1년 동안 못 판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 증여라든가 직계 좀비속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부동산이 만약에 주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택인 상태에서의 보유 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일 때는 30%고 10년이면 10%, 5년이면 5%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해주는데 합쳐서 최대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40%까지만 해줍니다. 그리고요.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주택 거주 기간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주택 보유 기간이 10년이다면요. 20%겠죠. 거기다 주택 보유 기간이 5년이면 20%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거주 기간이 5년이라면은요, 20%를 추가 공제해 주니까 전체적으로 이럴 경우에는 6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는 점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알아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자 및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구매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에 따라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있는 주택을 샀을 때는 1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좀 경감시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주택을 샀다. 그랬을 때는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는요 비과세가 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80%까지 최대 적용할 수 있고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니까 기본공제가 9%가 9억이 아니라 12억 원을 공제해주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마찬가지로 최대 80%까지 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 대해서요, 인구 감소 지역이라든가 비수도권 지역에 준공이 됐는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투자할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 차익이 적을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런 혜택은 그림의 떡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양도소득세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양도 금액에 대해서요, 연금 계좌를 납입한다면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양도하면 양도세를 매기는데요. 그 양도한 금액으로 일정 금액 연금 계좌를 개설한다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 계좌 납입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해 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연금저축 지원하느라고 애를 쓰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연금저축은 필요 없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세액공제를 빌미로 해서요, 엄청난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 다음에 해지했을 때 기타 소득세 과세가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요, 나중에 세금도 또 내야 되겠죠. 연금소득에 대해서요. 그리고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 펀드를 가입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나가서 펀드 형태로 가입할 수 있는 ETF를 가입한다면 비과세가 되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래저래 세금 무대나 세액 공제나 가입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요, 획기적으로 갑작스럽게 폐지했죠. 원래 2025년도부터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일반적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하지만 대주주는 과세하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개인보다 법인 투자가 한층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 또한 유예합니다. 가상자산, 일반적으로 암호화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등등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과세를 유예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 1월 1일 날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2년간 유예해서 2027년도 1월 1일로 유예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자산도 법인에서의 투자가 더 중요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줄 때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자녀 출생일 이후에 2년 이내에 최대 2차례에 걸쳐서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요. 2024년도에는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아주 소소하고 광범위하게 작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가지십니까? 지금까지 출산지원금 380조 원의 혜택을 보고도 그 합계 출산율은 세계 최저가 됐습니다. 꼴찌가 되고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8세 이상 자녀나 손자녀 한 명당 10만 원씩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시키다 보니까요. 자녀나 손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연 25만 원, 2인인 경우에는 연 55만 원, 3명인 경우에는 연 95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그러나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출산 지원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라고 해서요.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해주거든요. 이것을 한도를 좀 상향 조정합니다. 연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세액공제의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결국 뭡니까? 지방자치 그 지역의 부족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하면 삥 뜯기가 아닌가. 뭐 속된 말로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장병 저축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병 내일 준비 적금에 대해서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비과세 납입 한도를요, 현행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엄청 올립니다. 정부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55만 원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장 월급이 내년 2025년도에는 150만 원인데 55만 원 지원받다 보니까 205만 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현역병 같은 경우 뭐 육군이나 해병 같은 경우는 18개월이고 해군은 20개월, 공군이나 사회보충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그 복무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해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21개월인데 21개월 동안에 엄청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하지만 군복무 기간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하고 추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요, 비과세 추징 요건을 좀 완화시켰다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민연금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무슨 뭐 군인과 장병 관련된 그 적금을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입할 게 없다면은 이 상품을 가입할 수 있지만 이 상품을 제일 먼저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종전에는요, 그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3년만 지나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추납이 더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세액공제도요. 결혼세액공제가 이제 2024년도에는 자녀 출산이나 결혼했을 때 증여세 관련돼서 신랑 신부 각각 1억 원씩 그 뭡니까 면세점 증여를 해줍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추가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받았다면 성년 자녀는 1억 5천씩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결혼이나 자녀 출산은요 각각 해주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주게 되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또다시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거주자가 2026년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회에 한정해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추가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죠. 당연히 결혼한 사람한테만 유리하니까
이런 것이 결혼을 유도하기 위한 촉진, 유발시키는 정책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출산 축하금을 이리저리 엄청나게 많이 뿌렸지만 실질적으로 실효적인 정책이 안 된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요, 지원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연 3,800만 원에서 단독 가구 총소득 금액의 2배로 해서 4,4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로장려금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낸 세금보다 더 많이 받는 황당한 조세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을 이용했을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 중요한 것은 2025년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분부터 이것도 좀 특이하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것은 로비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국민을 운동시키려는 속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동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요. 일생을 살면서 평생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떻습니까? 돈을 내고 시간과 노력과 경비와 그 여러 가지 열정을 투자한다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납세 의무 승계 범위가 합리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된다면은요, 이것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상속 포기하더라도 그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과세, 상속세 간주 세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정 승인을 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비과세 전략이 필요하죠.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다. 아버지가 계약자 피보험자다. 그랬을 때 돌아가신다면은 그 상속인이 받게 되니까 이것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피보험자고 어머니가 계약자 수익자라면 어떻습니까? 사망보험금은 비과세가 되겠죠. 물론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가 되고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피보험자가 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계약자 변경, 수익자 변경을 통해서 사망보험금 비과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 그 표준 구간에 따른 법인세 적용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2억 원 이하 과세 표준에는 9.9%를 적용하고 2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일 때는 19%를 적용합니다. 여기에 그 10%씩 지방소득세를 추가하다 보니까 2억 원 이하는 9.9%, 2억 원 초과 그 200억 원 이하일 때는 20.9%였는데요. 성실신고 대상인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9.9%가 아니라 그냥 최저 세율이 20.9%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2024년도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5년도에 바뀌는 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바뀌지는 않았으나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년 대계를 1월 1일 날 세우듯이 이번에는 100년 대계를 1월 1일 날 세워서 반드시 향후에 어떠한 극악무도한 가렴지구를 횡행하는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100년 동안에 200년 동안에 그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그 유지하는데 그 확실하게 세금 우선과 투자 우선을 펼쳐 제공할 수 있는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한번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